나는 파타고니아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션이라고 하고, 나를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파타고니아고 하나는 암벽 등반인 것 같아. 파타고니아는 1973년 미국에서 설립된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인데, 기능성 아웃도어 의류를 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본 슈나드라는 미국의 암벽 등반가가 창업을 해서 전 세계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의류 기업과 달리 지구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두 명이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이본 슈나드라는 파타고니아를 창업하신 분이야. 내 인생의 약간 이제 롤모델 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내가 이 파타고니아를 이분이 쓴 글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본사에 출장을 가서 이본 슈나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그리고 소박하게 살고, 어쩌면 이 사람의 삶이 글보다 훨씬 더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나도 이 할아버지처럼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지금도 일을 하면서 조금 방향이 잘 안 잡히거나 힘들 때 이본 슈나드가 쓴 책을 찾아보고, 이본 슈나드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우리 아내인데, 파타고니아에 들어가기 전에 대단히 오랫동안 직업도 없이 암벽 등반만 하고 살고, 내가 정말 돈 없고 힘든 시절에 내 곁에서 응원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지금도 고민이 있거나 그럴 때 항상 아내가 많이 도와주고 많은 조언들을 해주고 있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근데 이제 대학교 때부터 산에 가는 거는 되게 좋아했어서 산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암벽 등반을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야. 나중에는 암벽 등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암벽 등반 장비점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옷이 되게 좋다, 그래서 그걸 입어봐라 라고 추천을 해줘서 파타고니아 옷을 입고 암벽 등반을 하러 갔는데, 옷이 너무 기능이 좋은 거야. 그 이전에 내가 입었었던 그 어떤 브랜드들보다도 옷의 품질이나 기능이 너무 좋아서 파타고니아가 어떤 브랜드인지를 알아보다가 이본 슈나드가 쓴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에 있는 이본 슈나드도 나처럼 직업이 없는 암벽 등반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기업을 만들어서 읽어왔고, 자기가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하나의 철학으로서 정리해냈다는 게 너무나 깊이 와닿고, 그때 내 처지랑 너무 비슷해서, 그래서 너무 크게 감동해서, 나는 내 등반 장비점보다 파타고니아에서 일을 해야지 라는 꿈을 갖게 됐어. 그게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는 파타고니아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본격적인 사업을 하던 시기가 아니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파타고니아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엄청 하다가, 이 회사의 철학과 제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 나중에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품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공부하고 파타고니아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찾아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하다가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처음 오픈한 매장에 갔었는데, 그 매장의 제품 구성이나 상품 소개가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았어. 좀 실망을 많이 했어. 내가 아는 파타고니아는 소비를 하지 말자는 브랜드인데, 파타고니아 코리아에서 진행했던 이벤트들이 너무 소비 중심적이고, 파타고니아 코리아 사람들이 파타고니아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암벽 등반 일기를 쓰고 있는 블로그에 이제 파타고니아 코리아를 비판하는 콘텐츠를 일주일에 한 개씩 꾸준히 올리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콘텐츠가 자꾸 쌓여가니까 파타고니아 코리아의 실망을 느낀 소수의 매니아들이 그 블로그에 모여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커뮤니티처럼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블로그가 이제 당시에 파타고니아 코리아 오피스에서도 좀 화제가 돼서 나한테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었어. 파타고니아 코리아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너무 설레고 마음이 부풀어
베풀어서 정말 오래된 파타고니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파타고니아 코리아의 현재와 미래라는 5장짜리 리포트도 만들어서 면접을 보러 갔어. 거기서 그 다음날 같이 일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어. 그래서 처음 면접에서 떨어진 거지. 너무 좀 크게 좌절해서 블로그를 다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몇 달 후에 다시 파타고니아 코리아의 어떤 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파타고니아는 미국 회사라서 영문 콘텐츠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번역하는 아르바이트를 좀 해줄 수 있겠냐. 내가 영어를 잘 못했는데 파타고니아 아르바이트니까 뭐 기꺼이 하겠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 파타고니아를 처음 알게 되고 실제로 정규 직원으로 입사할 때까지 한 6년 정도 걸린 것 같아. 하다 보니까 나의 20대 후반과 30대 전부는, 그리고 지금까지 10한 5, 6년은 파타고니아와 함께 해온 것 같아. 파타고니아 사업은 나에게는 하나의 실험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실험이다. 그런 구절이 있거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영서적이나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이렇게 보면 철학은 철학 그 자체로 혹은 이론 그 자체로 다뤄주는 경우가 많아. 현실과 좀 괴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지. 근데 파타고니아가 되게 매력적이었던 건 그 책에 있는 철학이 그 30년 동안 경험해오고 배웠던 것의 어떤 결과물이었다는 게 대단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데, 그런 부분이 대단히 와닿았고, 그리고 이제 실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기존의 그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이나 관습을 답습하거나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실험이라서, 파타고니아는 파타고니아만의 방식이 있고 철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오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 자체를 실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실험의 결과로 시장 안에서 이렇게 물질주의와 자본주의가 우선인 이 세상 속에서 파타고니아가 지향하는 가치와 이런 철학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그런 구절들이 조금 생각나네. 우리나라 전국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뭐 제주도에 한번 내려갔을 때 밭에서 일을 하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파타고니아가 내가 여기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건 내가 들어서 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파타고니아가 그분들의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대단히 기쁘고 보람을 느껴. 그리고 내가 파타고니아를 처음 알게 된 20대 후반에 이상한 꿈이 있었던 게, 하나는 파타고니아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이 파타고니아 이 훌륭한 철학과 정신을 우리나라에 좀 많이 알리고 싶다. 그래서 좀 뭐 기업 사회든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한 16년이 지나고 나서 젊은 청년분들이 이렇게 파타고니아에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사무실까지 와서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카메라를 켜고 앞에 앉아있는 이 순간이 대단히 놀랍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이라서 오전에 미국 본사 사람들하고 미팅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화상 미팅을 마친 후에 자전거를 타고 회사로 와서 이제 씻고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는데, 회사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기획하거나 뭐 그런 일들을 하죠. 13번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방식의 행동과 이야기들이 있지. 일단 뭐 탄소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정책도 바뀌어야 하고, 산업구조도 재편돼야 하고, 일반 시민이 할 수 없는 대단히 대규모적인 변화가 있어야 기후위기 대응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일반 시민의 역할,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역할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그런 환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직접적으로 탄소를 줄여내는 활동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이 조금이라도 보존되는 것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어서 내 일을 좀 더 제대로 잘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가능하면 차 안 타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전거 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송악산 그냥 이대로 놔뒀어라는 캠페인은 제주도 송악산이라는 아름다운 오름에 이제 중국 회사에서 그 앞에 땅을 많이 사서 거기다가 호텔이나 리조트를 개발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2016년부터 추진돼서 계속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가 거기 지역 주민분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다시 제주도에서 작년 재작년에 그 중국 기업으로부터 그 땅을 다시 사서 거기를 보전구역으로 만들기로 했거든.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소수의 그 지역 헌신적인 지역 주민분들 그리고 활동가들의 활동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던 거예요. 파타고니아는 양육을 배려해주는 그런 근무 환경이 잘 돼 있고 근무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 좀 자유로운 편이라서 자기가 좀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서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해서 뭐 퇴근하고 유연한 그런 근무 문화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뭐 복지적인 건 아닌데 일이 주는 의미와 보람이 조금 더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환경 보호를 해냈는지를 직원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그냥 이렇게 단순한 일을 매일 반복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이 궁극적으로는 환경 보호에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갖는 일의 의미가 조금 더 크게 있는 것 같아요. 파타고니아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파타고니아답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나라는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사람들이 옷을 많이 자주 사고 그런 나라 안에서 좀 소비를 덜 하자. 한번 사면 좀 오래 입자. 뭐 이런 좀 파타고니아만의 비즈니스 철학이 실제로 시장 안에서 조금 잘 이루어져서 파타고니아가 건강하게 사업적으로 운영을 해내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부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파타고니아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하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어. 기후위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대단히 작고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갈등이 대단히 많아. 단체 사이의 방향성의 차이 혹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장 이상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방법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환경단체 사람들, 시민들, 지역 주민들, 당사자들까지 다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드는데 파타고니아가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거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말 크고 작은 모든 환경 이슈에 파타고니아가 연대하고 연결되었으면 좋겠어. 2030년에는 더욱더. 지금도 우리나라의 45개의 환경단체를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환경 문제들의 파타고니아는 뭐 거의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나 활동가 분들의 활동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파타고니아에서 더 많은 돈을 환경 문제 해결에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기업으로서의 목소리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파타고니아가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후위기가 그만큼 더 가속화되고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다른 나라의 정책이나 규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변화해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6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전략이나 정책들이 많아지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세상이 되겠지. 그런데 어쩌면 그때는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질 수도 있지만 그 낮아진 가능성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기후변화를 바위라고 본다면 이 기후변화 대응이 정말 되는지, 이 물 한 방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건 아무도 모르거든. 근데 파타고니아한테 중요한 건 이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 돌에는 분명히 구멍이 뚫리고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우리가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겠지.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응원과 지지를 해주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야. 적어도 10년 혹은 15년 정도의 어떤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필요해. 그래서 너무 서둘지 말고 자기가 지금 주어진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해나다 보면 그 길에 내가 원하는 방향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렇게 중년에 파타고니아를 좋아하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서 그것도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에 실망하지 않게, 그리고 오늘 내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 파타고니아 안에서, 파타고니아 밖에서 구현될 수 있게, 실행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게. 그리고 앞으로도 파타고니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발하는 파타고니아에서 일하는 션이었고, 우리 앞으로도 함께 지발